그 없어요. 경쟁이 전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누가 먼저 깃발을 꼽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구나. 용기를 가진 자가 먼저 깃발을 꼽는다면은 얼마든지 기회가 많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런던에서 보란 듯이 K 사장의 저자이신 이영훈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 지금 영국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셀프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모태사장 이영훈입니다. 영국 온 지는 17년 정도 되었고요. 어, 런던에서 보란 듯이 K사장이라는 책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올 초에 이제 발간 예정인데요. 런던에서 그 생존하기, 살아남기라는 주제로 여러 번 사업을 하면서 실패하고 또 다시 도전하고 시도했던 그런 생존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 그 런던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외식 사업을 하고 있고요. 구체적으로는 한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네, 그러시군요. 그래서 그 대표님께서 2006 년부터 영국에서 사업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네, 그 이야기도 너무 궁금하긴 한데 한번 그러면 네, 그전부터 네, 네, 어떤 좀 삶을 살아오셨는지 한번 말씀 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 처음으로 장사를 시작한 거는 15살 때, 어. 중학교 때, 그 겨울방학 때 고구마를 팔기 시작했었습니다. 다른 이유는 없었고, 한참 친구들 이제 학원에서 영어 배우고 또 수학 정석 배울 때 그런 나이에, 뭔지 모르겠지만 제 이제 무의식 속에 나는 언젠가 이제 사업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부에는 별로 취미가 없었고요. 장사를 해야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가 우연하게 이제 겨울방학 때 군고구마 장사를 시작하게 되었고 이제 그것을 시작으로 한국에서는 30살이 될 때까지 한 8번 장사 어. 그리고 저는 한 17년 정도 동안 12번 정도 장사. 근데 한 19번, 20번 다 좀 안 됐어요. 어. 중간에 아이템이 좋거나 아이디어가 좋아서 살짝 좀 반짝했던 아이템이 있긴 있었지만은 다 망하고 실패하고 그래서 다시 도전했던 이제 마지막으로 했던 사업이 지금 하고 있는 외식 사업입니다. 그러세요. 그러면 이번에 출간되는 책에서 그 네, 대표님의 19전 20기 스토리를 담았다고 하셨어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영국에서 한식 식당을 이제 굉장히 잘 운영하고 계신데 그 네, 19번 그전에 이제 실패가 있었던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혹시 뭐 중요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렇죠. 이렇게 기록을 했지만은 매번 했던 사업마다 좀 실수가 있었고 또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안 된 데는 안 된 데에 대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제 좀 많다 보니까 공통적으로 이제 제가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은 보통 이제 장사를 하거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조금 높은 거를 바라보잖아요. 좀 높이 가고 좀 높이 쌓으려고 하고 저도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꼭 이제 높이 쌓아 올라가는 것만 성공은 아니잖아요. 사람이 또 멀리 가는 것도 성공이기도 한데요. 저도 이제 어릴 때 이제 좀 성취, 인간적인 성공 쫓아서 살다 보니까 좀 큰 거를 바라고 작은 걸 등한시했던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19번째 사업을 좀 망하고 좀 오래 좀 방황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 주로 했던 것이 이제 걷기, 그다음에 이제 독서였는데 그때 좀 깨달았던 게 아, 사람들이 좀 등한시하고 무시하는 작은 것에 좀 열쇠가 있구나. 작은 성취, 또 작은 약속, 또 작은 돈, 그리고 작은 사람. 그러니까 이 작은 것을 좀 등한시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걸 깨닫고 나서 매일매일 좀 작은 성공을 좀 성취해 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어, 여러 번마다 그런 각자마다의 그런 사업의 실패의 원인이 있겠지만은 결국에는 좀 작은 것 등한시하고 또 작은 좀 성공을 좀 등한시하고 너무 큰 거를 바라보고 그랬던 좀 기억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런 데서 좀 깨달은 것들은 좀 더 매일매일 삶에서 작은 성취를 축적해 나가고 또 작은 신뢰를 쌓아가고 또 작은 목표를 이뤄가고 이런 일련의 삶의 철학과 또 삶의 자세가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더 성장시키고 또 나아가게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약간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뭔가 일을 벌일 때 너무 네, 크게 벌렸다 이런 걸까요? 그렇죠, 맞습니다. 음. 네, 그래서 이제 돈도 좀 많이 빌렸고 음. 또 있는 그 유명한 관광지가 하나 있어요. 캠든 타운이라고 하는 곳인데 거기 안에 이제 캠든 마켓이 있습니다. 여기서 한국의 여성 의류를 좀 수입해서 팔았던 적이 있어요. 그때 여러 번 사업이 망했으면은 잠깐 이제 스톱하고 좀 본인을 돌아보고 좀 이제 자아를 좀 성찰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이 조급함 때문에 또 돈을 이렇게 빌려서 주변의 가족으로부터 친구로부터 돈을 빌려서 또 무리하게 또 사업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또 큰 거를 바라보는 거죠. 또 뭔가 여기서 내가 잘하면은 또 대박이 나겠다. 또 무리하게 했던 사업으로 이제 한 억대 빚을 지고 한 어. 1년 폐업을 하고 나왔었어요. 그래서 결국 사람들 특별히 이제 사업을 하거나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좀 경계해야 될 게 조급함 그리고 성급함 그리고 이제 큰 거, 큰 성공 이건 좀 경계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시작하신 거예요, 장사를? 그래서 이제 일식집에서 그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우연하게 그 런던에 보면 코벤트 가든이라는 유명한 관광경지가 있어요. 그 안에 이제 마켓이 있는데 거기서 그 동물 모양의 이제 고무 장난감을 파는 장사를 이제 아르바이트로 시작을 했었어요. 근데 잘했죠. 왜냐니까 대학교 다닐 때도 이제 슬리퍼 신발을 이제 팔로 다니면서 그 시장 가서 시장 상인들하고 이렇게 경쟁하면서 예, 고함 지르면서 이제 물건 파는 거 하나는 자신 있게 잘할 수 있었으니까. 그때 가든 안에서도 제가 독보적으로 장사를 잘했었어요. 예, 어. 그러니까 그 중국 사장이었거든요. 중국인 사장이었는데 좀 더 챙겨주기도 하고 이렇게 한 달, 두 달 이제 신뢰가 쌓이니까 그 장사를 사업을 저한테 다 맡기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장사를 이제 막 배우기 시작했죠. 그 안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 조그만 자판인데도 한 달에 벌어가는 금액이 2, 3천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아, 진짜요? 네. 와. 그래서 마켓 매니저한테 매일 찾아갔어요. 예, 나 자리 하나 달라. 내가 한국에서 갖고 와서 팔 만한 아이템이 좋은 아이템이 많다. 안 주더라고요. 어. 하면 안 줬어요. 그래서 그렇게 한 몇 달을 쫓아다니다가 안 되니까 그럼 다른 데로 한번 뚫어 가야겠다 싶어서 또 다른 데를 또 찾아다니기 시작했죠. 근데 그때 제가 장사하고 있는 그 자리에 옆에 포르투갈 어떤 남자가 이제 물건 하나 팔고 있었는데 그 조그만 좁쌀만한 크리스탈 구슬인데 이렇게 물에 넣으면 불어나요. 근데 이제 이거를 꽃병에 담아서 이렇게 컬러풀하게 이제 몇 가지 색깔이 이렇게 들어간 꽃병인데 그게 이제 뭐 꽃을 꼽아 장식하고 이런 이제 아이템이 있었는데 장사가 잘 됐어요. 저게 뭔가 싶어서 이게 유심히 관찰하니까 꼭 그 친구도 한 달에 벌어가는 돈이 또 그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거 나 물건 좀 달라. 내가 이제 다른 데 가서 팔아보겠다. 얼마든지 이제 줄 테니까 팔아보라고. 어. 이제 런던에 있는 유명한 관광지 마켓에 이제 찾아가기 시작했죠. 그 중에 한 곳이 노땡이라는 곳에 포토벨로 마켓. 여기 이제 찾아가서 이제 그 물건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아. 아, 그렇게 되게 잘 됐을 것 같은데요. 네, 잘 됐어요. 음. 근데 이제 이게 이제 그나마 런던 나와서 했던 일 중에서 그나마 잘 됐던 일 중에 하나인데, 근데 이것도 이제 한 석 달, 넉 달 조금 가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좀 이제 좀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니까 한날은 이제 제가 그 장난감 가게에서 일했던 그 중국인 사장이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잘 지내냐? 당상 좀 어때 묻더라고요. 그래서 좀 친하고 신뢰할 만한 사람이니까 속 사정을 다 얘기했죠. 얼마 정도가 남고 하루 매출은 이제 얼마 정도 된다. 어. 그리고 이제 그 전화가 있고 나서 통화가 있고 나서 한 2주가 지났나? 그 마켓에 좀 처음 보는 중국 사람이 들어와서 제가 팔 물건을 이제 같이 팔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처음에는 이제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죠.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어차피 비즈니스에 경쟁이 있는 것이니까. 그런데 이제 장사에 한 주, 두 주, 제 장사에 좀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매출도 좀 떨어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중국인 사람들이 가격을 낮춰 팔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지나가는 사람들이 마켓 입구에서는 좀 싸게 팔더라.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격을 낮추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경쟁력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연하게 그 마켓에서 같이 일했던 이제 그 상인 중에 한 명이랑 통화를 하다가 이제 알게를 됐는데 그, 그, 제 장난감 팔았던 중국인 사장이 그 마켓에 제가 이제 있는 마켓에 들어와서 똑같은 물건을 파는 사람이랑 친구인 거예요. 어, 잘 된다고 하니까 자기 친구에게 얘기를 해서 저기 가서 한번 팔아보라고 이렇게 했죠. 결국은 이제 한 몇 달 지나서 이제 일을 또 정리하고 나오게 됐거든요. 음, 어떤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것을 통해서 좀 깨달았던 것은 아니 너무 장사에 사업의 이제 본질을 너무 오픈해서 어, 하고 이렇게 좀 근본 이제 그런 얘기를 속사정을 얘기하는 것도 좀 조심을 해야겠구나 그런 경험도 있고 또 그렇게 또 사업이 하다가 또 망하고 장사가 또 하나 망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이제 외식 사업을 하고 계신 거고, 네네. 지금은 좀 어떻게 사업이 잘 되고 계신 건가요? 네, 지금은 이제 제가 잘해서라기보다는 시대를 잘 맞는 것 같아요. 지금 뭐 BTS나 그다음에 또 손흥민 선수나 또 블랙핑크 그 걸그룹 때문에 런던 시내 한식의 바람이 불고 있죠. 그리고 시대 자체가 지금은 한국 사람이 뭘 해도 되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아, 그 정도예요? 네네. 나중에 좀 더 얘기를 나누겠지만은 지금 실은 이제 어, 한식을 차리면 되는 시대가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국 사람들마저 좀 한식 사업에 뛰어들고 있고 이게 아, 또 이제 정체성이 없는 음식도 많아요. 이게 한식인지 또 양식인지 그만큼 잘 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러면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요즘 사업 한번 네, 여쭤보겠는데요. 네. 근데 이제 사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실은 있어요. 음, 어, 이제 아까 의류 사업을 이제 정리하고 한국으로 돌아갈까 말까 고민을 하던 중에 아내가 이제 영국 같이 와서 직장을 다녔거든요. 여기 런던 시내에 이제 뱅크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예, 금융 중심 지역인데요. 은행을 다녔었어요. 근데 이제 그 근처에 좀 고급 레스토랑이나 맛집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아내 덕분에 이제 주변에 그 뱅크 지역 주변에 이제 음식점 좀 많이 가게 되면서 그중에 한 군데 이제 베트남 쌀국수를 파는 집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여러 번 맛을 보다가 이것을 맛보면 이제 맛보고 나서 이거 되겠다 싶어서 실은 이제 그걸 몇 번 맛보다가 베트남까지 가게 됐어요. 예, 음, 사업을 하려고. 갔다 와서 이제 공부도 하고 이제 준비를 하다가 우연찮게 그 파리에서 도시락을 파는 여자 켈리 치 회장님이 여기 런던에 있는 회사 본사에 두고 계시거든요. 네, 켈리 치 회장님을 이제 만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 제가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베트남 쌀국수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좀 이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좀 자문도 듣고 싶고 조언도 듣고 싶었죠. 근데 하시는 말씀이 베트남 쌀국수 사업을 할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 아니 특별한 건 없지만 잘 될 것 같아라고 했더니만은 한국 사람인데 한국 관련된 사업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한식을 하시죠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좀 고민을 하다가 결정적으로 제가 생각했던 베트남 쌀국수 사업을 이제 내려놓고 어, 이제 방향을 돌렸죠. 돌렸는데 이제 잘 됐어요. 예, 처음에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좀 이제 시작이 잘 됐는데 결정적으로 1년 만에 코로나가 왔어요. 아, 코비드 19이 이제 시작이 되었고 영국 정부에서 락다운을 시켰죠. 영업 전면 금지를 시키는 바람에 좀 어려움이 1차적으로 한번 왔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좀 들었던 생각이 사업을 접을 수는 없고 여기서 살아남아야겠다는 생각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동안 해왔던 이제 축적된 경험에서 많은 아이디어가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사를 봤는데 이제 한국에서 나오는 이제 그런 기사였는데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이제 집 밖을 못 나가니까 넷플릭스를 보기 시작하고
그중에서도 한국 드라마를 많이 본다 하더라고요. 그중에서 이제 기생충이나 그다음에 오징어 게임을 많이 보기 시작했다고 해서 그러면은 저 안에 있는 그 영화나 드라마 안에 있는 등장하는 음식을 어떻게 한번 어, 품을 계획해서 팔아보면 잘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계획하고 이제 출시했던 메뉴가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이제 양은 도시락 벤또 박스를 이제 1차적으로 계획을 했고 2차적으로는 이제 기생충에 나오는 짜파구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짜파구리라는 메뉴를 또 출시를 했었어요. 그 두 가지를 이제 대대적으로 인스타그램이나 또 웹사이트나 또 구전협 통해서 이제 출시를 했는데 그게 이제 잘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출이 이제 올라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제가 고향이 대구잖아요. 근데 어 런던에서 안 파는 걸 한번 팔아봐야겠다 싶은 생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출시했던 게 대구 막창. 그래서 막창이요? 네, 대구 막창 출시. 아무도 안 파니까. 그래서 세 가지 메뉴를 출시하면서 결정적으로는 그 코비드 19 팬데믹을 잘 이겨낼 수 있었어요. 배달을 하신 거예요? 그렇죠. 처음에는 배달 사업에 집중했어요. 배달을 전면적으로 다 이제 사업 방향을 바꿔버리고, 근데 다행히 6개월 만에 풀어주더라고요. 예, 영업 정지를 풀어줬는데, 처음에는 이게 안 왔어요, 많이. 안 왔지만은, 차츰차츰 이제 우전효과 통해서 사람들 오기 시작하고, 코비드 19 터지고, 1년 만에 다시 이제 회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대표님께서 이제 그런 위기들을 잘 견디시면서 또 네, 극복하시면서 지금 이렇게 이제 20번째 사업을 하시게 되고 장사를 또 하시게 되면서 뭐 꼭 하고 있는 뭐 네, 성장 비결이라고 할까요? 이것만은 네, 내가 계속 가져가야겠다. 그래야 내가 성공을 할 수 있겠다. 더 크게. 네, 네, 그러한 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이게 시간을 이제 쪼개서 사용하는 것 중요하지만은 결국에는 이제 포인트는 시간의 밀도를 높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신이 이제 공평하게 우리를 창조했다는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잘난 사람이라고 25시간을 준 건 아니고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라고 23시간 준 거 아니잖아요. 24시간을 누구에게 허락했는데 이 24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시간의 밀도를 좀 압축해서 사용하는 거 중요한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장사하고 사업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동하는 시간에는 책을 못 읽으면은 이제 오디오북 듣고 또 지하철로 이동해야 하는 시간이 있으면은 또 종이책을 읽고 그렇게 이제 시간의 밀도를 좀 압축해서 사용하고 그게 다 결국에는 작은 성공을 성취해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사업하고 장사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너무 먼 미래에 큰 거를 두고 큰 성공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의 삶에서 매일매일 작은 성공, 성취를 조금씩 축적해 나가는 것이 우리 장사하고 사업하는 사람들이 평생 놓지 말아야 될 가장 중요한 철학, 삶의 자세, 그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인터뷰 하면서 제가 질문 드렸던 거 외에도 좀 이야기하고 네, 싶으신 게 있으실 것 같은데 네. 그런 거 있다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그 한국 사람들한테 지금 기회가 왔어요. 이게 앞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거는 진짜 하늘이 주신 기회라 생각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니까 어, 그러니까 한국에 이번에 한국 방문을 했었어요. 지난주에 한국을 갔다 왔는데 명동을 갔었습니다. 저는 명동을 처음 갔었어요. 약속이 있어서 명동을 나갔는데 그 명동 먹자 골목 이렇게 자판에 이렇게 장사하시는 분들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그 좀 나이가 드신 분도 좀 많이 계셨지만은 한 20대 중반, 20대 후반 되어 보이는 청년들 되게 많았었습니다. 근데 어, 되게 좋은 아이템이 많더라고요. 그 골목 자체가 진짜 그 골목 자체 전체를 런던 시내로 갖고 와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 좋겠다는 싶은 그런 아이템이 너무 많았었는데, 물론 이제 그 한국에서의 본인의 그런 가치와 또 본인의 꿈을 펼쳐나갈 수도 있겠지만은 조금 더 해외로 눈을 돌려가지고 좀 더 시장을 넓게 보고 또 얼마든지 자기에게 좀 기회를 줄 수 있는 자기가 갖고 있는 그런 자원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장소가 반드시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을 떠나서 런던에서 지금 이렇게 생존하고 또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젊은 청년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좋은 자원을
한정된 그 서울의 작은 도시, 작은 그 동네 하나에만 좀 국한시킬 게 아니라 지금은 인터넷이 잘 발달해서 얼마든지 글로벌로 진출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좋은 아이템이 있으면은 전 세계 좋은 페어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그 쇼라고 하죠. 그런 박람회 나가서 자신의 상품이나 자신의 아이디어를 팔아봐도 좋고 또 얼마든지 전 세계 좋은 회사와 또 좋은 아이템을 연결해주는 에이전시가 되게 많이 있어요. 조금만 찾아보면 나옵니다. 그런 에이전시 통해서 자기 상품을 또 해외로 나가서 팔아봐도 되고 한국에 코트라라는 그런 무역진흥공사가 있지만은 좀 B2B잖아요. 비즈니스 이렇게 연결하는 그런 에이전시인데 얼마든지 찾아보면은 개인과 또 개인을 또 개인과 또 단체와 회사를 연결해주는 그런 에이전시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좀 도전하고 또 시도하고 두드려보고 계속 들이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내에서 그 명동거리에서 경쟁을 하면 이게 굉장히 힘들 수 있잖아요. 그 그렇죠. 자판을 깔고. 근데 그게 그대로 영국으로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간다고 했을 네, 때는 뭐 네, 조금의 뭐 차별화가 생기고 경쟁력이 네, 조금 더 생기고 그런 게 있을 수 있다고 보세요. 네. 지금 전통적으로 런던에서 한 30년간 이민 1세대가 했던 그 한식의 주류가 비빔밥이에요. 그래서 비빔밥은 어느 정도 이제 외국 사람들 사이에서 한식이 아니라 대명사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건강식, 건강한 음식, 이제 비빔밥. 지금은 최근에 이제 양념치킨이 좀 유행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다음에 얼마 전에 런던에 계신 어떤 사업하시는 분이 한국에 핫도그를 가져와서 또 이제 아, 또 지금 떡볶이도 들어오기 시작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한국의 중소기업들, 외식 중소기업들이 많이 진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 그 없어요. 경쟁이 전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누가 먼저 깃발을 꼽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구나. 용기를 가진 자가 먼저 깃발을 꼽는다면은 얼마든지 기회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표님 오늘 동안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인터뷰 감사드리고, 그러면 혹시 끝으로 좀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까요? 어, 글쎄요. 이게 뭐 충분히 말씀을 드려가지고 더 할 말이 또 있을까 싶은데요. 결국에는 제일 중요한 거는 누구나 자기 자신만의 길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사업을 하면서 주변에 어떤 분들 대박 났다, 장사 잘 된다 하면은 좀 이제 잘 모를 때는 좀 마음이 동요되고 좀 그렇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좀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저건 그 사람의 때가 되었기 때문에 아, 고생하고 자신만의 노하우와 지식을 축적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때가 되어서 이제 성공한 거고 자신만의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저 나름대로 때가 있고 또 누구든지 그 자신만의 때와 길을 찾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기 어. 위해 한 번 더 문을 두드려보고 또 들이대고 자꾸 이렇게 부딪혀 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은 그 속에서 좀 실패가 있고 깨달음이 있고 한 번만에 자기 자신의 인생을 찾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만큼 해수가 안 되셨으면 좋겠고요. 몇 분이 되었든 간에 그 속에서 실패가 있더라도 언젠가는 자기 자신의 길을 찾아서 사회에서 자신의 업을 통해서 또 자신의 삶을 통해서 좋은 영향력이 분명히 다른 사람에게 전달된다고 믿습니다. 그 때가 올 때까지 부지런히 두드려야 되는 거군요. 네, 네. 두드리는 기간 동안 지치지 않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이 네, 이영훈 대표님의 런던의 보란듯이 K사장 책 한번 읽어보시면서 힘내셨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표님, 그러면 오늘 인터뷰 한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감사합니다. 런던의 보란듯이 K사장의 이영훈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누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